정부가 기초학력보장법의 시행에 맞춰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해 나갈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목표로 진단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학교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정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했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 고영훈 교육기회 보장과장 나왔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불거진 전수평가 논란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수로 한다 아니다 혼선이 빚어졌는데요. 그래서 전수평가인가요, 아닌가요?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학급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응시 대상 학년은 올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인데 연차적으로 대상 학년을 확대하여 2024년부터는 초3부터 고2까지 평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목별, 과목 내 영역별 성취 수준 정보는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들께만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와는 별도로 국가교육과정 운영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의 3%를 표집하여 매해 표집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했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동표집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는 사실 기존에도 학습 부진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종합계획입니다. 그 배경과 의미가 좀 궁금하네요. 작년에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되었고 올해 3월부터 기초학력보장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기초학력 종합계획은 기초학력보장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고 근래에는 인권으로서의 의미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에도 국가나 시도, 단위학교별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였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제한되는 등 여건이 좋지 않아서 상황이 더 악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최소한의 학습 능력인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 및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초학력은 인권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초학력 미달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선별하고 지원하겠다 여기에 있는데요. 특히 기존의 기초학력 진단 시스템과 학업 성취도 평가를 연계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진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제 다양한 수준에서 도구가 있습니다. 국가 수준에서는 기초학력 진단 시스템, 진단 보정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네.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 정확한 이름은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도구를 개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맞춤형 자율평가는 성취 수준을 기초 미달, 기초, 보통, 우수 등 4수준으로 나누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맞춤형 자율평가에서 1수준 결과를 받은 학생이 만약 기초학력 보정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기초 도달 여부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 결손이 있어서 기초 부족 상황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동 시스템 내에서 부족 부분에 대한 보정학습부 향상도 검사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두 도구를 연계해서 현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다면 현장의 다중적이고 심층적인 진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25년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개별 학생 맞춤형 진단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네,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는 것도 보다 체계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선생님들께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셔서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해 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선생님들의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번 종합계획이나 이 종합계획에 따른 시도의 시행계획에 따라서 진단검사의 방법, 일정, 협의회 심의 등 절차를 체계한다면 대상 학생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는 교감 선생님, 담임 선생님, 보건 선생님, 영양 선생님, 특수 선생님 이렇게 좀 협업을 해가지고 네.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재인 두드림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두드림 학교를 조금 더 내실화시키고 규모를 확대해 나가면 협의회 심의가 내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위 학교에서 종합적 관점에서 진단과 대상 학생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학력 미달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선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게 또 관건이죠. 네. 수업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많은데요. 네. 교육과정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네.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게 그 수업입니다. 근데 다인수 학급의 경우에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수업 중 개별화 수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교수학습 자원 등을 활용한다면 맞춤형 수업 모델을 저희가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수업 모델을 개발해서 확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날 수업 내용을 디지털 교과서와 이와 연계된 LMS, 위두랑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 네. 연계해서 먼저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사전에 아이들에게 안내하고 만약에 아이들이 이러한 교수학습 자원을 가지고 활용한 내용들을 LMS에 탑재한 다음에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학습 상태를 점검한 후에 본 수업에서 학생들의 수준과 능력에 따른 피드백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수업 효과는 높아지고 만약 이 학생들이 다인수 학급에서 결손이 생겼을 것도 이러한 개별화 수업을 통해서는 결손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1수업 2교강사제라고 부르는 그런 수업 모델을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 수업에 두 분의 선생님께서 협력하여 수업하는 모델도 필요한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로 지금 조금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초등 저학년의 한글 익힘 시간을 좀 확대하고 수학의 좀 난이도도 이제 초등 저학년의 수학 학습의 난이도도 좀 정밀하게 조정해서 조금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합니다. 방과 후 보충 학습도 저희가 매년 3천억 규모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고요. 튜터링이나 단위 학교의 심리 정서 사회성 회복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을 보면요. 경계성 지능이나 난독증으로 인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를 활용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센터에서는 이런 맞춤형 학습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거든요. 이건 좀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단위 학교에서 잘 되지 않는 부분을 학습종합 클리닉 센터에 연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학교 밖 안전망의 목표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학습종합 클리닉 센터가 학습 상담이나 컨설팅 등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계성 지능 아동이나 아니면 읽기 곤란 학생에 대한 전문적 진단을 실시하고 추가지 지원이 필요하면 외부기관 연계 등을 담당해야 되는데 예산이나 인력 등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시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조금 보완해 나가면서 내실 있는 맞춤형 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학습종합 클리닉 센터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의 상담센터나 위센터,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등과 연계해서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진단,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지원, 진단 체계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지원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죠. 동시에 그렇게 학생을 지원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교육 여건, 학교 환경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